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막스 긴터가 지은 운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운을 바꾸는 5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그 아롯땡 골드 있잖아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확실히 안다는 광고 아시죠? 여러분도 이 5가지 전략을 듣고 나면 듣기 전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미줄 구조예요. 운 좋은 사람들은 거미줄을 만들듯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기 위해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직감 능력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정확한 직감을 만들어낼 줄 알고 그 직감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세 번째,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 운 좋은 사람들은 대개 용감한 성향을 가졌다. 네 번째, 톱니 효과. 톱니는 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미끄러져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운이 더 악화되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방법을 알고 있다. 5번째, 비관주의의 역설. 운 좋은 사람들은 앞날을 비관적으로 예측한다. 이 5가지 전략 중에 두 번째, 직감 능력에 대해 본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감이란 무엇일까요? 여자들은 촉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누구랑 누가 바람 났네. 어떻게 알아? 에이, 촉이 오는데 뭘. 내가 좀 촉이 좋잖아. 그럼 이 촉 직감력은 느닷없이 갑자기 느껴지는 기분일까요? 저도 그 직감 면에선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직감을 무시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직감은 지식과 비슷하지만 완벽히 신뢰하기 힘든 정신작용의 일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직감을 더 많이 신뢰한다. 이들이 믿는 직감의 일부는 정확할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확실한 것은 정확한 직감을 만들어낸 후 그 직감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행운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다. 정확한 직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심리학자들과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초능력이나 신비주의에 기대지 않고 직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그 이론은 다음과 같다. 직감은 완벽히 실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려진 결론이다. 다시 말해 정확한 관찰과 효율적인 저장을 거쳐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처리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감의 바탕을 이루는 사실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의 의식 바로 아래 혹은 뒤에 존재하는 인지 수준에서 저장되고 처리된다. 이 때문에 직감이 올 때 특유의 뭔지는 알겠는데 확실히는 모르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는 기분 말이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심리학자 유진 젠들린 박사다. 행운의 여러 정의 중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운은 평온한 삶을 살면서 가끔씩 눈부신 기쁨의 환희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젠들린 박사는 운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지식이란 우물에 어떻게 뛰어들면 좋을지 직관적으로 알아낸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젠들린 박사의 관심 대상은 주식 시장에 사용되는 직감이 아니다. 그는 삶을 살아가거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느낌을 믿고 언제나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 그 전반에 관심이 있다. 그가 제안하는 집중법은 돈이 아닌 평온을 얻도록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운을 연구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런 구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젠들린 박사가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점은 우리가 의식에 저장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자. 당신이 인지한 이 사람을 묘사하는 데이터는 수천 개, 아니 어쩌면 수만 개에 이른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설사 그 모든 데이터를 기억에서 모두 끄집어낼 수 있다 해도 그것들을 목록으로 나열하는 데만 여러 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 목록의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우리 내면 어딘가에 저장되며 곧바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 여기서 확실한 건 의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하나 처리하는 뇌의 논리적인 사고 부분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 한 명을 길에서 만나면 당신은 그를 즉시 알아볼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적합한 감정적 반응까지 바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신속한 인식 및 반응 과정은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추론 없이 일어난다. 이 이해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분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길에서 만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었던 단서가 뭐였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친구의 코 모양을 꼼꼼히 분석해 설명할 수 있을까? 그의 걸음걸이는, 뺨에 있는 점은, 구겨진 옷은. 아마 당신은 그런 특징 외에도 그 밖의 수많은 단서들이 서로 섞여 즉각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은 사실 자신이 어떤 단서를 사용했는지 혹은 그 단서들을 어떻게 조합했는지 모른다. 당신이 친구를 만나면 당신의 머릿속은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확실히 인지한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아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종류의 안다는 느낌은 직관에 속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알 수 없다. 직감은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직감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하나하나 나열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판단이 신뢰할 만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꺼내 보일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직감이 잘 맞았다면 그 직감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내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맞다. 그런 사실들을 손에 쥐고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이 직감의 힘과 효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직감을 의식의 개입 없이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의 결과물로 바라보면 직감은 덜 신비롭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호텔 리찰 시 힐튼이 느꼈던 직감은 그의 머릿속 깊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정보들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성인이 되고 줄곧 호텔 업계에 몸담아 왔다. 젊은 시절 텍사스에서 첫 호텔을 인수한 후부터 그는 업계의 지식을 계속 모아왔다. 수백만 개의 사실들, 즉 의식이 한꺼번에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모아온 것이다.
게다가 힐튼은 시카고 호텔 입찰 시에 판매자나 입찰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형태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는 걸 말한다. 힐튼의 뇌 속 이성적인 부분이 정보들을 모으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그의 뇌의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정보들이 저장된 어둡고 커다란 창구를 뒤져 자신이 제출한 가격이 너무 적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그 직감은 보기 좋게 맞았다. 이렇게 의식을 거치지 않는 데이터 처리 방식은 한때 주로 여성적인 것이라 여겨졌고 여자의 직감이라 불리기도 했다. 몇 년 전 보그지는 정신과 의사 등을 모아 심포지엄을 열어 이 정의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 논하게 했다. 참석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직감 능력이 더 뛰어난 성은 없지만 최근까지 여성에게 직감 능력이 더 강하게 발현되는 이유는 사회가 형성된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생각되는 합리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은 억눌렸다. 감정, 신비한 경험, 모호함 같은 것은 여성적으로 느껴지거나 잘해봤자 그리 남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과거 사회의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기회가 적었기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느꼈다.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직감이라는 표현이다. 남녀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는 많은 여성이 직감이 발휘되는 내면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남성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현명한 남자들은 그런 전통적인 남성상을 무시했고 직감이 중요한 생존도구 중 하나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인정했다. 힐튼이 바로 그런 예이며 제너럴 모터스 회장들 중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알프레도 슬론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사람들이 슬론에게 질문했다. 새로운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차를 몇 대나 생산할지, 광고에 얼마를 지출할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앞두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었다. 슬론은 모든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다는 건 바랄 수도 없고 그러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다고 솔직한 대답을 내놨다. 그가 말했다. 사업적 판단의 최종 단계는 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운이 찾아오길 원한다면 직감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용한 도구다. 그렇다면 직감 능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이 3가지 있다. 첫 번째 규칙,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라. 직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런저런 것이 사실이라는 강한 느낌 말이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을 해저드의 말을 빌려 하자면 이렇다. 저는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한지를 자문해봐요. 당연히 이 직감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죠. 또한 그걸 알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질문해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왔다고 추측해보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이런 데이터를 모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걸까?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없음에도 그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까? 만약 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이고
직감 또한 강렬하다면 저는 그 직감을 따르는 편이에요. 직감은 그 직감이 비롯된 과거 경험의 총합만큼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연구해온 뉴욕의 정신과 의사 나탈리 세이니스 박사가 말했다. 과거에 경험해 본 상황과 관련된 직감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직감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환자를 치료할 때 직감을 자주 사용해요. 직감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느껴져요. 이런 직감을 신뢰하는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직관을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참된 직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에 관한 직감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 대두 선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직감이 느껴지면 저는 그 직감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올바른 직관일 리 없으니까요. 직감이 느껴지면 항상 그 기반을 이루는 사실들이 존재하는지 자문해보자. 자신이 그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직감의 첫 번째 규칙이다. 다음은 이 첫 번째 규칙으로부터 도출한 결론들이다. 결론 1. 방금 만난 사람들에 대한 직감을 신뢰하지 말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첫인상에 근거하여 헌신을 약속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재차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만약 30분 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미 그 사람이 정직성이나 호의, 지능 등 그 밖의 다른 특징에 대해 직감이 왔다면 그런 직감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야 한다. 어쩌면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두세 번 만나본 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첫 만남에서 알 수 없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을 겪을 수 있다. 결론 2. 노력하지 않기 위해 직감에 의지하지 말라. 가장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라. 그 상황에 푹 빠져 지내야 한다. 그 상황과 관련된 사실들을 열정적으로 찾아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땐 직감에 의지하면 된다. 슬론이 했던 말을 기억하자. 사업적 판단의 최종 단계는, 여기서 최종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만약 최종 단계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런 결과를 얻기 전에 많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노력하기 싫은 마음은 엉터리 직감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실체 없는 직감이다. 올바른 직감이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런 직감은 그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 직감과 바람을 혼동하지 말라. 만약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것이 맞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 직감은 의심해야 한다. 나쁜 직감들 중 상당수는 그저 직감인 척하는 강한 바람입니다. 세이니스 박사가 말했다. 앞서 세이니스 박사는 대두 선물로 큰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직감을 예로 들어 자신을 그 직감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감과 바람이 머리와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면 이 두 가지는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 규칙. 직감이 자라날 여지를 만들어 두라. 직감은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정의 형태로 다가온다. 젠들린 박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감 능력을 잘 개발시킬 수 없는 이유다. 직감을 잘 사용하려면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존중하고 감정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 어쩌면 이 규칙이 세 가지 규칙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1. 이해하려는 행동으로 직감을 억누르지 말라. 이는 젠들린 박사가 환자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핵심 교훈이다. 환자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어려움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젠들린 박사는 그런 환자에게 고요히 앉아 몸을 이완시킨 후 가능한 한 지적 사고 과정을 멈추라고 말한다. 젠들린 박사는 주장한다. 뭐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 뭐뭐뭐야 라든가 X가 맞으니까 Y도 분명히 맞을 거야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자문해 보세요. 그 감정이 자유롭게 떠오르도록 두세요. 젠들린 박사는 상황에 대한 감정 속에 언제나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머리나 몸이 경험하는 것처럼 감정 속에는 그 상황 전체가 저장돼 있다. 이는 엄청나게 풍부한 정보와 인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명시할 단어가 없는 정보들이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릴 때 엄격하게 분석적인 방식을 고집한다면, 언어로 깔끔하게 묘사되며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다루기를 고집한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석유 시구를 하러 갈 때 1미터까지만 팔 수 있는 드릴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귀한 것들은 대부분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직감을 사용해 결정을 내리고 진실을 포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석적인 추론으로 직감을 억누른다.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른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렇게 직감을 억누르는 행동은 종종 부모에 의해 부추겨진다. 수잔이 나를 싫어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알 수 있어. 수잔이 어떻게 했는데 너한테 침 뱉었어? 발로 찼어? 아니, 그런 건 안 했어. 친절하게 굴고 그러는데 그냥 모르겠어. 터무니없는 생각이네. 그렇게 생각할 어떤 근거도 없잖니. 이렇게 우리 중 몇몇은 타고난 재능을 잃게 된다. 우리는 직감을 사용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더 이상 직감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론 2. 확실한 정보와 함께 감정적 정보도 수집하라. 감정적 정보란 기분, 인상을 말하며 분위기를 뜻한다. 확실한 정보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더 실제적이라고 느끼는 사실을 말한다.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은 확실한 정보만 수집하고 다른 관찰 정보들은 무관하거나 사소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만약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습관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직감 능력은 전혀 활용될 수가 없다. 분위기를 인식하는 능력은 연습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뉴욕 정신과 의사인 에이브러햄 와인버그 박사는 말했다. 와인버그 박사의 환자들 중에는 월스트리트 중개인이거나
투자자인 사람들이 많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주식 시장을 더 정확히 예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평생을 쏟아 연구했고, 그 결과 예측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정보만큼이나 일관되게 인상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능력을 키우려면 매일 모든 상황에서 인상을 수집해야 합니다. 와인버그 박사가 말했다.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인식하려 계속 노력해야 해요. 계속 자문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어떻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접근법을 비웃는 이유는 분위기를 일반적인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에 속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실제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잘 이용하고 싶다면 주변 분위기를 완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한다. 네, 본문에 나와 있는 직감 능력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직감이 아닌 것을 직감이라 착각하여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직감은 합리적인 직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